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드렸는데요. 이제 내가 앞에 차례는 복사를 안 해서 그냥 우리가 크게 단원이 3개거든요. 그래서 1단원이 시공간과 운동 말이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역학, 공굴러 가요를 여기서도 여전히 할 건데, 이제 물리학하고 여기 와서의 차이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굴러 가요를 하면 뭐 빨라져요, 느려져요, 방향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공이 항상 직선상에서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든가, 그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든가. 직선상 빗면의 직선에서 움직이든가 지면과 나라는 수평면의 직선에서 움직이든가 요대로 떨어지든가 요대로 올라가든가 이런 것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 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이야.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얘를 뭐 하는가? 곡선 움직임을 할 거야. 호물선 운동을 내가 계산해 보고 싶어요 라든지, 이 원운동이지, 원운동을 뭐 그래프로라든지 뭐 가속도와 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요 하는 단원이고, 그래서 내용은 똑같으나 이제 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다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그 포물선 운동이나 등속 원운동을 이제 가지고 뭘 설명할 거냐?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성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의 원운동에 가깝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운동을 가져다가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행성의 운동은 어떠한 이제 법칙들을 가지고 이제 돌고 있나 막 이런 얘기도 하다가, 행성 얘기가 나왔으니 행성에는 수성과 같은 행성은 대기가 하나도 없는데 지구와 같은 행성은 대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탈출 속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2단원에 가면 여기는 그때랑 똑같아. 거기서도 열과 에너지였거든. 여기서도 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물리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니면 그 무질서도가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항상 반응이 벌어져서 뭔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열의 형태로 손실되는 양이 생겨요,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법칙으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수식을 주고 계산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력학 법칙이라 하거든요.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을 상세하게 다루는 게 두 번째 단원 내용이고, 그리고 나면 아마 3단원쯤 가면 우리 왜 물리학에서도 거의 마지막 단원은 뭐 파동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똑같아요. 마지막 단원이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는 파동하면서 대체로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이번엔 여기서 파동하면서는 주로 뭐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소리와 연관지어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전개 상황은 똑같으나 이제 물리학보다 역학과 에너지로 왔을 때 조금 더 이제 똑같은 걸 설명하지만 다른 운동을 이야기한다든지, 똑같은 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정확히 수식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1단원을 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물리가 시작되면 맨날 시작할 때 하는 얘기거든. 물리라는 교과를 시작할 때 항상 이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물리 시간에는 나오는 흔히들 말하는 물리량이 되게 많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중등 교과 또는 초등학교 때 너가 읽던 그런 책들부터 뭐 부피가 어떻고 질량이 어떻고 시간이 어때요, 길이가 어때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걸 다 물리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물리량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누래요. 스칼라량이라는 것과 벡터량이라는 걸로 나누랍니다.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한 거야. 스칼라량은 뭐냐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래요. 크기만. 그러니까 실은 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방향도 가지는데 방향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방향을 가지고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굳이 지금 시간이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의 흐름은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라도 내가 그 방향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스칼라량, 그러니까 애초에 크기만 가진 애들도 있어. 이동거리라든지 속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건 애초에 크기만 가진 애들도 있지만 방향도 같이 가지지만 그 방향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떠들 필요 없다. 이런 애들을 스칼라량이라 하는데, 스칼라에 누가 있냐? 이동거리, 변위,
변이란다. 뭐래? 이동거리, 속력, 질량, 부피, 길이, 에너지, 시간,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스칼라량들은 그냥 예를 들어 이동거리 앞에 부호가 붙어 있다면 그 부호는 그냥 더하기 빼기야. 그지? 플러스 이동거리. 그래서 아, 그만큼 더해라. 마이너스 몇 미터. 그럼 그냥 그만큼 빼라. 이런 표현이지. 이 스칼라 앞에 붙은 부호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 근데 벡터는 아닙니다. 크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방향도 함께 말해 주어야 한다. 왜냐면 방향이 뭐하니까? 같이 말해줘야 되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지? 이제 공이 굴러가고 있어. 근데 공이 굴러가는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 그러면 공이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지? 근데 공이 굴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줬어. 그럼 어떻게 돼? 느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어? 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듣는 사람이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칼라량들은 모두 뭐가 중요하다? 방향을 꼭 함께 나타내줘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이 방향을 그래서 뭘로 나타냈습니다? 부호로 나타냈어요. 지금도 여전하겠지만 부호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셔가지고 공이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어. 그럼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표현해야지. 근데 내가 왼쪽으로 밀었어. 그러면 힘을 마이너스로 작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호라는 걸 이용을 하셔서 뭘 표현한다? 방향을 나타낸다. 근데 오른쪽, 왼쪽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고 위, 아래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고 그지? 근데 이게 비스듬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부호를 못 붙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가. 그러면 요거를 플러스로 놓으면 요건 어떻게 할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요거랑 요거면 이건 플러스라고 놓고 요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방향을 내가 플러스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리던 애가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움직여. 그러면 이거랑 요거는 어떻게 부호를 표시하지? 이건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부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표현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될 거다. 어쨌거나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중요한 벡터에는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모든 힘,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위치, 이런 거죠. 선생님 이 칠판 지우개의 위치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 시계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미터에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뭐가 오른쪽이라고 말을 해줘야 얘 위치를 정확히 표현을 하는 거지. 그냥 시계 옆에 있어. 그러면 오른쪽 옆이지 왼쪽 옆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 또한 뭐가 중요하다? 방향을 뱉어야 된다. 변이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량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향을 표현할 때 부호를 쓰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면 어떡할 거냐.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 물체의 위치가 뭐 기준점으로부터 45도 각도 오른쪽으로 떨어진 데 있어요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뭘로 표현합니다?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화살표로 나타내겠습니다.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 다 화살표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살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시작점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기준점이라고도 하고 이게 힘이다. 그럼 힘이 작용하는 지점. 이게 속도다. 그러면 물체가 있는 지점. 뭐 이런 걸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에 뭘 표현합니다? 크기를 나타내. 길이가 길면 벡터의 크기가 큰 거고.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이 벡터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호로 쓸 때는 A라는 벡터입니다를 위에 화살표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쓰여 있거나 벡터의 절대값이 쓰여져 있다면 요건 뭘 표현한 거야? 크기만 표현한 거야. 크기. A라는 벡터의 크기만. 근데 그냥 요대로 나타내면 무슨 말이야? 방향까지 다 떠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같은 벡터 값들은 다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살표로 나타내 놓은 걸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하고, 빼고, 분해하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벡터의 연산이라고 표현할까요? 곱하기 나누기는 안 하겠지만 더하기, 빼기, 분해하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합. 별거 있나요? 어떤 물체에게 힘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그냥 더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더해서 하나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12N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때려치우고.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면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이면 더하시고요, 반대 방향이면 빼시고요. 같은 방향이면 그냥 그 방향 그거 따라가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큰 놈 따라가시면 되죠, 방향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면 어떡하냐?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하래요. 쟤네들을 더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더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한 경우에 벡터를 합해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고, 옛날에 이거 참 모는 쪽에 많이 그렸는데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 그 다음에 삼각형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평행사변형법은 내가 A에다가 B를 더하고 싶잖아요. 그죠?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할 거거든요. 그럼 더해야 되는 놈이 있지. 얘를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 평행사변형법은 얘를 요 B의 시작점을 A의 시작점에 같이 겹치게 가져와요. 그리고 대신 요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 A와 B를 뭐로 하는?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래 놓고 시작점에서 맞은편 꼭지점까지의 이 대각선의 크기와 방향을 뭐라고 합니다? 합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빨간 화살표가 뭐가 되는 거야? A와 B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평행사변형법. 그죠? 평행사변형법은 두 합벡터를 할 때 둘을 어떻게 두고 시작점에 같이 두고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그럼 삼각형법은 뭐냐? 삼각형법은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A가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A에다가 B를 더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B를 어디로 옮기냐면 B의 시작점을 A의 도착점에 맞춰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는 A, B의 합벡터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삼각형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그려볼 것인가. 삼각형을 그리던 평행사변형을 그리던. 근데 생각보다 뭐가 중요한 거냐? 누구에다 누굴 더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작점이 어디냐를 맞출 것인가가 중요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꼭 내가 누구 다음에 누구를 더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시작점을 어디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얘가 만들어질 것이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별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A에다 B를 더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은 뭐 그냥 평행사변형을 그리든가 삼각형을 그리든가. 이번엔 차를 하고 싶어요. 차. 더하기를 하셨으니 빼기를 하시고 싶은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A라는 벡터를 B라는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고 싶으면 A에서 B를 빼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지? 내가 얘를 뭐야? 요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B 벡터 앞에 뭐가 붙은 거야?
마이너스가 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벡터 앞에 붙은 부호는 뭐다? 방향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그리면?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 그지? 그럼 이 노랭이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노랭이가 지금 요거가 된 거야. 그럼 그거랑 a를 뭐 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요 노랭이를 그대로 뭐 합니다? 평행 이동을 시켜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서 뭐 합니다? 합벡터를 하시면 되죠. 얘가 그러면 a 빼기 b가 되는 거예요. 요 빨갱이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는 그냥 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다? 더하기처럼 만들어서 합니다. 오케이? 별거 없죠?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벡터의 분해. 이건 뭐냐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 얘가 이제 요 A라는 벡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분해를 하고 싶어. 분해를 한다라는 말은 이 A라는 애도 무언가 두 개가 합산돼서 A가 만들어졌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가 삼각형을 그렸다 치면 얘하고 얘가 합쳐서 얘가 만들어진 걸 수 있잖아. 그지? 맞지? 아니면 뭐 요렇게 그지?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서 A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만들 수 있는, 그지? 합쳐서 A가 되는 두 개의 벡터가 종류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삼각형이 미친 듯이 그려지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여러 개 중에 이 A라는 벡터를 직각 삼각형의 한 변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벡터 분해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디를 X축으로 삼을 건지 어디를 Y축으로 삼을 건지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X축으로 삼을 거고요. 여기를 Y축으로 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A 벡터를 뭐로 하는 직각 삼각형으로 하는 변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요 각도가 정해지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 A 벡터는 이 노란 벡터하고 빨간 벡터의 합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그런다. 빨간 얘가 여기니까, 그지? 노란 벡터와 빨간 벡터의 뭐라고 말해도 돼? 합이라고 말해도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A 벡터를 분해하면 노란 거랑 빨간 거가 돼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노랑이는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삼각함수 쓰셔서 노랑이는 A의 코사인 세터라고 쓰시면 되고 빨강이는 A의 사인 세터라고 쓰시면 결국 A 벡터를 요렇게 두 개의 벡터로 뭐 할 수 있습니다?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벡터의 분해라고 하고 이런 방식의 분해 과정을 직각 삼각형법이라고 합니다. 삼형이야? 직각 삼각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 분해를 할 때는 이제 각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다? XY축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내가 먼저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는 각도를 여기를 했잖아. 너는 각도를 여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코사인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사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상관이 없는 거야. 어디를 각도를 삼아도.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내가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세타를 바꿔가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외우지 말라고 해. 이걸 그냥 드립다 외우면 가끔 문제가 이렇게 옆으로 있으면 애들이 잘 하는데 이게 이제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각도를 생뚱맞게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표현해줘 버리면 그럼 내가 여기가 몇 도면 여기가 몇 도니까 이렇게 해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드립다 세타야? 그럼 코사인 세타 이래 버리면 그럼 이제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저 빗면을 뭘로 하는? 저 벡터를 직각 삼각형의 한 빗면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벡터의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연산이 도대체 이 초반부에서 왜 중요하냐? 오늘 요거 하고 나면요. 어린이가 일요일에 오시면 제가 포물선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 자체가 처음에 공이 출발할 때 내가 V로 던졌어. V0로 던졌어. 그럼 얘가 또 오로로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할 거 아니야? 그럼 처음 출발할 때 얘의 처음 속도 자체가 비스듬하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걸 요대로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힘드니까 얘를 뭐부터 합니다? 벡터 분해를 해가지고 이 공이 X축 방향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가질 건지 Y축 방향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가질 건지 따로따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애초에 뭘 잘해야 되는 거야? 벡터 분해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초반부가 벡터의 합차 분해로 시작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그 프린트로 가셔서요. 몇 페이지를 펴보냐면 16페이지 잠깐 보세요. 16페이지에 이제 여러 벡터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마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죠. 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여기 뭐가 있어? 모는 종이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저렇게 벡터를 여러 개를 주고 너한테 A와 크기가 같은 벡터는 누구야? 라고 물으면 A와 크기가 같은 거니까 반대쪽에 있는 이겠구나. 라든지 그런 걸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A랑 C를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합성이 되면 B보다 어떻게 되겠구나? 길어지겠구나? 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봐 주실래요? 16페이지. 찬찬히 한번 해봐요. (1번은) 같은 벡터를 쓰는 거야. 크기만 같으면 안 돼. 애초에 같은 벡터. 아이 더워. 위치 방향도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얘랑 얘는 반대 방향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친구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런 표현이니까. 거기서 보면 A와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있지. 걔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면 A가 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어린이는 동아리 활동 뭐 해? 동아리 수학 확실히 이과 애들이라 수학, 과학이 많구나.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다며. 그죠? 우리 어린이들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많아요. 그냥 A벡터랑 네. C벡터를 정하면 그쵸? B벡터는 B가 될까요? B의 2배가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2B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채점 한번 해볼게요. 1번은 마이너스 2 벡터, 2번은 마이너스 F, 3번은 마이너스 G, 4번은 마이너스 H. 마이너스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벡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A가 되는 거잖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이 B 벡터이거나 마이너스 2F 벡터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H 또는 마이너스 D, G 또는 마이너스 G, EH 또는 마이너스 ED, 뭐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H 또는 마이너스 D, D 또는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도 했죠. 네, O, X, O. 질문. 여러 개의 벡터를 합성할 때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도 순서가 달라도 벡터는 같겠죠.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왕이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이제 오해가 줄어들어요. 네. 당연히 우리 왜 그냥 더하기 빼기랑 똑같은 거야. 자, 1 더하기 2 하는데 2 다음이 2 더하기 1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원래 A 더하기 B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B 더하기 A를 해볼까요? 그럼 B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A를 뭐 하면 돼? 그지? A를 더할 때 이제 삼각형법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A를 옮겨다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B 더하기 A를 해도 합벡터는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면 애들이 문제 풀 때 보니까 순서를 안 지키고 하려다 보니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알고 나서 순서를 안 지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직 다 뭔가 이 벡터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순서까지 무시해버리면 그림의 모양새가 조금 안 예뻐지는, 뭐 이런 거지. A 빼기 B를 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A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뭐 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B에서 A를 더한다,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이 B 벡터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방향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누굴 그리면 돼? A를 그리면 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합벡터가 되는 거지. 근데 애들이 요거 마이너스로 먼저 안 바꾸고 갑자기 A한테 마이너스를 붙인다든지, 만약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B를 더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A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A가 반대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B 벡터를 그냥 두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실은 상관없지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 순서를 자꾸 맞춰서 하셔라. 그래야 나중에. 그리고 화살표를 그릴 때도 애들이 자꾸 선만 그려요. 근데 화살표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자꾸 그려줘야, 그래야 정확하게 시작점, 어느 방향, 길이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잘 그리는 걸 또는 잘 보는 걸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벡터들이 다 뭘로 표현됩니다? 화살표로 표현되고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힘과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힘과 운동.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짜 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물리학 시간에 배우신 거긴 해요. 알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이 뭐 어떻게 바뀌어 라는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 그러면 얘가 빨라질 거야? 방향은 안 바뀔 거야.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았어. 그러면 느려질 거야? 방향은 안 바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까지는 그게 다 뭐지? 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이었잖아요. 이제 이걸 어디로 연결합니다? 곡선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빗면에서를 먼저 할 거예요. 빗면도 직선이긴 한데 빗면에서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나는 수업할 때는 해주거든. 자, 마찰이 없는 빗면부터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에 있는 물체는 어떤 힘을 받아서 어떤 운동을 하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과 운동에서는 당연히 가속도의 법칙을 쓰셔야 되고, 우리가 기억나는 F는 MA를 뭐 하게 될 거예요?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빗면을 먼저 그려보면, 빗면이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가 세타인 빗면입니다. 마찰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져 있답니다. 그럼 이 물체에게는 과연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힘의 종류를 표현해요. 힘의 종류.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 뭐가 있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겠죠? 우리는 무게라고도 부르는 중력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린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건 말고 없어요. 마찰이 없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에 뭐가 주어지면 지금 이 물체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러고 나면 이제 뭘 할 거냐. 얘가 지금 두 개가 이제 벡터가 그려진 거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알짜 힘이잖아요. 알짜 힘을 구해야 해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해야 돼? 합벡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하려고 뭘 할 거냐면 여기 모노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평행사 변형 뭐 이딴 거 그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누군가를 분해를 한 다음에 분해해 놓고 더하기 빼기를 해볼 거야. 근데 선생님이 벡터 분해를 하실 때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좌표를 먼저 내가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빗면과 나란한 방향을 X축으로 둘 거고요. 그것의 수직한 방향을 Y축으로 두겠습니다. 축을 이렇게 삼아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수직항력은 벡터 분해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Y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중력을 벡터 분해를 할 거야. 그럼 봐봐. 자, 요 선이랑 MG는 나란한 선이다. 얘랑 얘는. 그지? 그러면 요 X 빗면이랑 요 빗면도 나란한 선이겠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각도가 뭐 할까? 네, 같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랑 얘랑 합쳐서 몇 도인데? 그지?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여기? 그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타를 찾아놨어요. 그죠? 그래 놓고 mg라는 중력이라는 놈을 뭐예요? x축 성분, y축 성분, 직각삼각형을 써서 좌표를 써서 얘를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 라고 봤을 때 누구는? 요 선은 어느 축 성분? 그렇지. 요 선은 어느 축 성분? 그렇지. 그러면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힘을 먼저 y축, x축부터 할까? x축으로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y축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야. 그럼 x축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그치? 중력의 x축 성분 속도밖에 없지. 지금 얘는 그러면 여기가 mg고 여기가 세타니까 얘는 얼마야? 세타 분의 저거 써야지. 사인, 코사인 써야지. 여기가 세타면 여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여기가 세타면 여기를, 요게 직각삼각형이죠, 지금? 그 각도의 맞은편이죠? 그렇지. 높이니까 사인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것도 빗면을 뭐 하려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성분을 볼까요? y축은 요 놈하고 저 놈이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코사인. 그렇지. mg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놈은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냥 n이라고 쓰시면 돼요. 다만 둘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지? 참고로 지금 현재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mg 코사인 세타는 크기가 뭐하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력이 0이에요. 그러니까 y축은 합력이 0이야. 그러니까 y축으로의 움직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없잖아요. 그죠? 아마 얘 그냥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 그러면 얘는 합력이 0이 됐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x축으로는 합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의 움직임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져다가 가속도 법칙을 쓰면 얘가 알짜 힘이 된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이니까, 그지? 얘를 질량으로 나누면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빗면 얘기를 너네가 1학기 때 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빗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기울기가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봐봐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며. g는 이건 상수잖아. 그 얘기는 사인 값만 크면 가속도가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고, 그치? 사인 값이 작아지면 가속도가 뭐해지는 거야? 작아지는 건데, 그럼 사인 세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 각도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 있는 물체의 무게는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1kg짜리가 있든 1g짜리가 있든 1톤짜리가 있든 알 바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빗면의 기울기. 빗면의 기울기가 똑같아? 그러면 무거운 걸 로튼, 가벼운 걸 로튼, 우리의 가속도는 모두 뭐하다? 같다예요. 다만 마찰이 없는 빗면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빗면이라면, 여기 같은 빗면이라는 건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같은 빗면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1학기 과정 중에 했었는데 애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빗면은 시험에 안 낼 거야! 라고 하셔서 딱 한 번 얘기하고 안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마찰이 있는 빗면을 하겠습니다. 마찰 있는 빗면. 그죠? 마찰이 있는 빗면을 하려면 마찰력이 뭔지 하셔야 돼요. 그죠? 마찰력이 뭔지 아세요? 마찰력이 뭔가요? 마찰력이란 물체에 무엇을 방해하는 힘? 그렇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걸 우리가 마찰력이라 해요. 근데 마찰력, 옛날에 좀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이제 슬프게도 이제는 좀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예를 들어 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여기서 밀 거야. 이걸 외력이라고 해. 밖에서 미는 힘, 외력. 외력을 1N으로 밀었다. 근데 얘가 안 움직여. 그지? 그 얘기는 내가 미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생겨서 서로 합산돼서 알짜임이 얼마 돼서 0이 돼버려갖고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왜 정지해 있어? 알짜임이 0이면 계속 정지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밀었는데 정지해 있어 그냥. 그러면 내가 민 힘과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 힘이 있어갖고 얘가 알짜임이 0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 힘을 마찰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1N으로 밀었는데 그대로 정지. 마찰력 얼마? 1. 그렇잖아요. 그죠? 10으로 밀었어. 그대로 정지. 마찰력 얼마? 10인 거야. 그래야 합쳐서 0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 물체가 정지 상태일 때는, 그지? 외부에서 가한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외력이 없으면 마찰력도 없는 거야. 지금 얘가 정지해 있어. 힘이 없어. 그러면 마찰력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밀었어. 근데 계속 서 있어. 그러면
외력과 마찰력의 크기가 뭐하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내가 밀었는데도 여전히 정지해 있어. 그러면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쓸게요.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같습니다. 외력이 0이면 마찰력도 0. 외력이 10인데 정지해 있어? 마찰력도 1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하죠. 왜? 외력이 커진 만큼 마찰력도 그대로 커지니까. 그래서 내가 힘을 늘리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 얘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움직이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마찰력이 최대를 딱 찍고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마찰력의 최대값을 뭐라고 하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마찰력이 피크를 찍었다. 최대 정지 마찰력.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내가 어떤 바닥면에 두었는가, 까칠까칠한데 매끈매끈한데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또 하나 뭐와 관계가 있냐면 이 수평면이, 이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우린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배우셨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과 같아요. 무게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는 무게가 수직항력이 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 무게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선 이렇게 수평면에 있으면 무게가 곧 수직항력이지. 하지만 빗면에 있으면 무게랑 수직항력은 달라지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이제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같다. 그래서 어떤 면에 두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놈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어쨌거나 그 피크를 딱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에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찰력은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는 동안. 그 움직이는 동안의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운동 마찰력은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는 요거를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 마찰력이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의 거치기,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이제 이런 값들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지 상태일 때, 운동 상태일 때 마찰력이 다르게 이야기되어야 하는 거지. 근데 하나만 생각하면 뭐가 정지하고 있을 때 말고 움직이고 있다. 그지?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마찰력의 크기는 뭐와 관계가 있는 거야? 수직항력. 그지? 그 얘기는 아까 여기서 봐봐.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이번에 똑같이 세트하고 물체를 올려놨는데 질량이 m의 물체야. 이번엔 마찰이 있는 빗면이라며.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얘가 굴러가는 중이래. 마찰이 있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질량을 2배짜리로 바꿨어. 그럼 마찰력이 얼마가 되냐? 질량을 2배짜리로 바꾸면요, 수직항력도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마찰력도 얼마로 늘어나야 돼? 그렇지. 이거 생각은 해놓으시고. 어쨌거나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힘을 써야 돼. 지금 저 물체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까? 똑같아요. 중력. 당연하죠? 수직항력. 근데 이번엔 뭐도 있어요? 마찰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중력, 또로로로로, 수직항력, 마찰력, 이렇게 되는 거. 그러고 뭐 한다? XY축을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벡터 분해해야 돼? 그렇지. 중력만 하면 돼. 아까랑 똑같네. 여기가 얼마가 됐지 아까? M, G,
이렇게 됐었죠? 아까 여기가 얼마가 됐었죠? 그렇지,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X축, Y축 생각해 보는 거야. Y축은 아까랑 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같아서 알짜임이 얼마일 거야? 0일 거야. 그지? 근데 X축은 오호 양쪽으로 계시네. 만약에 얘가 지금 정지 있어 그냥. 그지? 그렇다면 뭐가 같은 거야? 그지? 외력 뭐가? 이게 뭐야? 마찰력이지. 이게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지? 자, 봐봐. 만약에 물체를 탁 올려놨는데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마찰력이랑 mg 사인 세타가 같아서 결국 서 있는 거구나. 그지? 왜? F랑 mg 사인 세타가 같으면 알짜임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가만히 올렸는데 얘가 운동을 해. 굴러 내려가요. 그 얘기는 누가 누구보다 크다. 그렇지. 그지? 그러면 알짜 힘이 얼마냐? 그때 알짜 힘은 얼마라고 써야 될까? mg 그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걸 이제 뭘로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동안 힘의 크기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내려오는 동안 mg sin 세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마찰력, 즉 운동 마찰력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그 말은 알짜 힘의 크기가 빗면에 있는 한, 빗면에 다 내려오면 안 되고 빗면에 있는 한 알짜 힘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일정해요? 네, 일정해요. 그러면 그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는 가속도도 뭐해요? 그쵸? 그러니까 빗면이 마찰이 있는 빗면에 있더라도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얘도 등가속도죠. 네. 마찰이 없어도 등가속도죠. 마찰이 있어도 등가속도. 대신 얘기는 이제 요 조건이 좀 다르지. 가만히 놨는데 그냥 계속 서 있다. 그럼 이게 같아서 그런 거고. 가만히 놨는데 굴러간다. 그치? 그러면 알짜 힘이 더 커서. 근데 어쨌거나 그 알짜 힘의 크기가 굴러가는 동안 변하지 않으니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잠깐만 쉴게요. 선생님이요. 자, 그려서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아까 잠깐 얘기 시작할 때 3번이었죠. 우리가 알짜임과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은 가속도 법칙 쓰겠다는 얘기잖아. 뭐 원래 알던 거지만 잠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떤 물체에 동그라미 왜 썼어? 조금 있다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이 F는 ma잖아. 어디 갔니? F는 ma잖아요. 그러면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가속도도 얼마단 뜻이야? F가 0이에요. 그럼 A도 0이지. 뭐 질량이 갑자기 뿅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도 0이라는 얘기네.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이 물체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하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알짜 힘이 0이야. 그럼 가속도도 0이거든? 그 말은 자신의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 상태였다면 정지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치? 만약에 운동 상태였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방향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게 힘이 0일 때, RGRM이 0일 때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어? 그러면 얘가 받는 모든 힘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0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어떤 물체가 등속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그 운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RGRM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얘기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힘이 0이 아니야. 그지? 그러면 가속도도 0이 아니란 뜻이죠. 그 말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변화를 할 거냐? 속력, 즉 속력이라고 부르거나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거나 빠르기라고 불러요. 뭐 빠르기가 변하거나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뭐라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도 변하는 운동을 다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할 거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물체가 오른쪽으로 하얀 분필이 운동 방향이야. 운동을 하는데 힘이 같거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어.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 힘이 나란하게 작용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어. 그럼 빨라지겠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어. 느려지겠지. 운동 방향은 안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빠르기는 변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빠르기는 변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까지 하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불러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가속도 운동의 자유, 낙하, 빗면을 내려가는 공, 올라가는 공, 연직 위로 던진 거, 연직 아래로 뭐 많이 한 거야 지금까지. 자, 그리고 만약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속력은 안 변합니다.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 힘이 여전히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면 그러면 얘가 방향이 변했지? 또 힘이 작용하면 또 변하지? 또 힘이 작용하면 또 변하지? 그래서 얘가 뱅글뱅글 뭐 할 거예요? 돌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부릅니다? 등속원 운동이라고 하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면 그치? 그러면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하죠. 우리는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물리학 교과에서는 대체로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 그래서 뭐 자유낙하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다면 이제 우리 교과가 이 역학과 에너지로 넘어오면서는 이거 플러스 요거 할 거예요. 그죠? 등가속도 운동 플러스 등속 원 운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포물선 운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다 기억나야 되냐? 여기서 했던 게 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뭘로 예시를 제가 들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연직 위로 던진 공 하겠습니다. 자유낙하는 워낙 많이 하셔서 잘 할 것 같으니 연직 위로 던진 공을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연직 위로 던진 공도 등가속도 운동일 거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이러한 식들을 이용할 수 있어 라고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여기다 써놓고 갈게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1번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2번 변위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 3번 이 가속도 변위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선생님이 화살표를 그리지 않았지만 모두 벡터예요. 변위도 벡터고 속도도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입니다. 시간만 벡터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물리량들을 뭐 할 때? 넣어서 계산하실 때 꼭 방향을 고려하면서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직 위로 공을 던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V0로 던졌어요. 그럼 얘가 요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건데, 그냥 보이기 좋으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려볼게요. 이 포물선 운동 아니야. 그냥 보기에 좋으라고 저렇게 그린 것 뿐이야. 그럼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속도가 얼마예요? 정지죠. 이제 꼭대기 올라갔을 때. 그리고 얘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동안 중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죠.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그죠. 그러면 힘을 아래로 받았다는 건 가속도도 어디로 작용한다? 아래. 그렇지. 왜냐면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가속도의 방향이 여기구나. 그래서 선생님은요,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를 할 거고요, 내려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출발점으로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어떨까? 뭐 이런 걸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중간쯤 갔다, 뭐 요쯤 갔다 치자. 몇 가지 가는데 t초 걸린 걸로 할게요. t초. 그럼 t초 동안, t초가 된 순간 속도가 얼마냐? 그지? 자, 먼저 연지기로 던진 것도 요거 해볼까? 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나요? 중력. 별거 없어요. 마찰이 없다고 할 거니까. 그러니 이 중력이 알짜임이 돼서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와 같겠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할 거냐? t초 후의 속도를 구해보자. t초 후 속도. 그죠? 운동 뭐 쓸까? 그렇지. t초 후의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지?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걸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대기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건 어떻게 할까? 몇 번 쓸래요? 이것도 선생님 1번 쓰겠습니다. 왜냐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얼마인 거야? 네. 그래서 0은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러므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로 써도 돼? G분의 V0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했어. 자, 올라간 높이. 즉, H를 구하고 싶어. 몇 번 쓸래요? 2번. 네, 2번 쓰겠습니다. 왜? 내가 시간을 아니까. 그치? 근데 혹시 시간을 모른다. 그럼 몇 번 써야 돼? 그렇지. 그럼 3번 쓸게요. 시간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2 마이너스 G 올라간 높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그러므로 높이는 2G분의 V0의 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걸 그냥 외워요. 연지기로 던졌을 때는 식이 이렇게 되고, 뭐 자유낙하는 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얘를 가지고 뭐 해보는 게 제일 좋아? 타 증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상황에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나중 속도가 어떻게, 이걸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문항이 바뀌어도 문제가 달라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용이하다. 자, 어쨌거나 연재기로 던진 공을 그러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예를 들면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서는 빠르기가 어떻게 돼? 그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는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기울기가 가파로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니까?
속도니까. 우선 기울기가 속도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울기가 가파랐는데 점점 완만해져야 돼. 그리고 오른쪽 위로. 그게 올라가는 거. 근데 그 다음부터 오른쪽 아래로 다시 뭐 해져요? 가파라지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거야. 그래서 내려오는 중인 거고 대신 내려오면서 빨라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여기가 어디? 최고점 간 거죠. 그죠? 최고점에서 순간 속도는 얼마예요? 그치, 여기 순간 속도 정지. 그죠?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볼까요?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죠? 내려오면서? 그 얘기는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운동 방향이 그죠? 그러므로 속도에 뭐가 달라져야 돼? 부호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V0로 뭐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속도가 느려져서 방향을 바꾸죠? 제자리에 만약에 왔다면 에라이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기울기가 뭐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지? 그치. 가속도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속도가 시간이 흘러도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한 일정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몇 초? T 다시, 그치. 그리고 아마 여기는 그러면 2T 다시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면적이 뭘까? 까지 갔을 때. 그치. 그렇지. 요건 뭐야, 그럼?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제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T 다시면 여기 2T 다시여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정리를 해도 좋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서 표현해도 좋고, 뭐가 됐든. 다만 잘 그리고 잘 해석을 해야 이게 문제를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볼지 중간 어디쯤을 물어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시려면 이 수식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도 그리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계속 뭘 사용하고 계신 중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정리하고 또는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있다. 선생님 자연학과는 일부러 안 했어요. 자연학과는 많이 하셨던 거라서.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할 때, 물리학에서 할 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여러 가지 예시를 이제 배우셨고 거기에 플러스 뭐 했냐? 힘관계를 따져보는 걸 연습을 하셨었어요. 여기는 뭐 힘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이건 받는 힘이 뭐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물체도 혼자잖아. 근데 뭐 많이 해봤지만 이런 거 그죠? 기억나죠? 요런 거 그리고 요 어디 여기다가 요런 거 그죠? 요런 것도 많이 해보셨고 그리고 요런 거 이제 빗면도 했으니까 요런 거 그죠? 그럼 요 각각의 상황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알짜힘이 얼마지? 가속도가 얼마일까?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요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MA라고 하고요. MB라고 하겠습니다. MB가 무겁고요. 마찰이 없는 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 얘가 또로로로로로로 굴러가겠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다 그려. 그래서 A라는 물체는 지금 실에 의해서 당겨지는 거다. 그죠? B라는 물체는 실이 당기고 있기도 하지만 중력이 당기고 있기도 해. 근데 우리가 그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A가 받는 힘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 A가 받는 알짜 힘이 T인 거거든. F는 MA를 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지? A가 받는 알짜 힘이 T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고 배우셨어요. B가 받는 알짜 힘은 어떻게 돼요? 예? 그치? 그치? 그러면 M, B, G 빼기 T란 말이야. 그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 얘네들을 연립을 하시면 T가 소거가 되고, 그래서 결국 M, B, G는 M, A 플러스 M, B, A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 M, A 플러스 M, B 분의 M, B, G라고 배워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는 이 과정을 안 해요. 그냥 T는 결국에는 소거가 될 거고, 결국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요거잖아. 얘가 전체 알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얘 혼자서 둘을 다 당기는 거니까 바로 이걸 보고 바로 여기서 쓰고 이걸 바로 해. 이걸 안 해 이제. 근데 할 줄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물리학에서 이미 배우고 지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단원에서는 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질량이 설정이 되면 얘가 2kg, 얘가 3kg, 중력과 가속도 상수 10으로 하래. 그지?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바로 여기다 그냥 넣는 거야. 그지? 얼마야? 4 아닐걸? 전체 질량 얼마? 5. 그리고 B의 질량 얼마? 3. 왜 3이야? 안 보였구나. 중력과 상수 얼마? 10. 그럼 여기 30이잖아. 가속도 얼마? 6. 그러면 A가 받는 알짜 힘은? 6이요? 얘가 가속도가 6이라며. 그지? 알짜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럼 얼마? A, 그러니까 가속도 가속도 방금 구했잖아 내가. 가속도 구했잖아. 6이랑 응. A의 질량. A 질량이 몇 킬로야? 2요. 네. 그럼 A가 받는 알짜 힘은 12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받는 알짜 힘은? 그렇지. 그럼 실에 걸리는 힘은? 12. 12, 12. 왜냐면 얘한테는 이게 곧 알짜 힘이자 T니까. 그지? 그러니까 책에는 이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와. 바로 이렇게 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이걸 다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얘네 둘을 움직이는 힘은 B의 중력이야. 그럼 B의 중력이 알짜 힘이 되는 거고, 걔가 우리 둘을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둘의 질량 합쳐서 가속도를 구해야지. 그치? 근데 세부적인 상황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씁니다. 얘가 A, 얘가 B야. B가 무거운 걸로 할게요. 그럼 올라가고 내려오겠죠? 그리고 실, 중력. 그죠? 실, 중력. 그지? 그러면 우리도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 T는 소거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A의 중력, B의 중력 누가 세? B요. 그지? 그럼 결국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알짜 힘이 얼마인 거야? 전체 알짜 힘. MHD 그치? MBG 빼기. MH 그치? 그잖아. 이렇게 당기는 여기 실은 서로 반대로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다? 우리 둘의 질량으로, 그지? 둘이 함께 가는 거니까 질량으로 B, A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책에는 여기서 바로 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게 실은 이거 해서 소거돼서 나온 값과 같죠.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빗면 해볼까요?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화살표를 그려. 자, 실이 당겨요. 실이 당겨요. 여기가 M, B, G 됐지? 근데 이제 빗면에 있어.
마찰이 없는 빗면이래. 그러면 뭐가 같이 들어와야 돼? 빗면을 내려가는 힘. 그지? 빗면을 내려가는 힘. 이렇게 써볼까? 요 값이 얼마야? 기억나? 벡터분의? 그렇지! M, A, 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t는 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누가 세? 자, 이쪽이 무거운 걸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알짜이면 얼마? MBG. 그렇지! 그렇지! MA. 그렇지! 사인.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함께 가속도를 갖고 운동을 하겠죠? 어떤 가속도를 가질까요?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책은 요걸 이제 G를 이렇게 하는데 G를 뒤로 빼더라고. 그건 뭐 하고 싶은 대로. 중요한 건 이렇게 구해진 가속도들이, 그지? 가속도들이 움직이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지. 뭐가 됐든 얘네 다 무슨 운동합니다? 네,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애초에 가속도를 구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을 질문할 수 있어. 가속도를 구해놔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잡고 있다가 탁 났다. 그러면 10초 후에 어떻게 될겠니? 이런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가속도가 6이잖아? 그럼 얘가 정지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손을 잡고 있다 놨으니까. 그럼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가 6인데 10초가 지났대. 그럼 가만 있어봐. 1초에 6씩 증가해야 되니까 60m/s가 되겠네? 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내려오지? 라든지. 그치? 그럼 B가 60m/s가 될 때 A는 똑같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하진 않지만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이렇게 떠올려 줘야 된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고요. 우선 정리하시고 뭐부터 할 거냐면 13페이지를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찰칵 한번 하고